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의 아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신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면적이 중대형이죠. 105평방이고요. 감정가 1억 8천, 최저가 7,600.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산 창원의 부동산이 오랫동안 내리막길이다가 작년 말부터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쪽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그 마산 창원의 중심 지역이 아니고 약간 변두리여서 그리고 집도 좀 오래된 집이죠. 그래서 가격은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먼저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6동 4층 여기죠. 그리고 주변이 공단이 있네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쪽이 공단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IC가 가까이 있습니다. 있고, 요 상업지역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마산 창원 전체적인 쪽으로 보면 외곽이죠. 많이 외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아파트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대형이고 오래된 아파트. 만약에 이런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면 장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저렴하게 낙찰받고 좀 낮은 금액에 대파는 그런 쪽으로 고려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본 내용을 볼까요? 이 물건의 가격 최저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라고 주장하는 이 씨가 8천만 원인데 99년 전입이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확정은 무지 늦습니다. 2018년. 임차인이 배당받는 순서는 소액일 때 배당을 받거나, 그런데 이 8천만 원은 소액이 되기 어렵죠. 창원에서는. 그리고 소액이 아닐 경우는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즉 전입일과 확정을 다 갖춘 날짜, 그러니까 두 날짜 중에 늦은 날짜가 되겠죠. 2018년 11월 이때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 우선 변제권은 근저당보다 많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캐피탈 경매 신청 채권자가 1순위인데 여기서 전부 다 받아가 버리겠죠. 지금 최저가가 7천 얼마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당이 없고, 배당은 없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수가 됩니다. 배당 순위 안에 있다라는 구독시연의 기록은 순위 안에 있긴 하지만 배당이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인수가 되는데, 그래서 가격이 일단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2,360만 원이라는 유치권 대금. 아마 아파트니까 내부 인테리어 뭐 고장난 거 수리한 그런 쪽의 주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이 인수로 외형상 나타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외곽이고 대형이고 오래된 아파트.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임차인 E씨, 소유자 E씨, 형제일 가능성을 일단 봅니다. 물론 뭐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증거는 아니지만, 대체로 제 경험상 형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임대차가 성립했을까가 회의적이죠. 그런 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현대캐피탈에서 채권자가 정상적인 대출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2017년에. 그렇다면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이 이렇게 나가는 게 비정상이죠. 임차인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나 각서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기록에는 현대캐피탈에서 두 사람이 가족이다, 형제다, 같은 세대원이다, 또는 무상각서를 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 주장을 현대캐피탈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임차인이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은 확정이 무지 높다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임차인은 뭐 전입하고 확정을 제대로 받죠. 그리고 정상적인 임차인이 또 99년이면 20년 동안 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살았다는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제 생각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대 열람이거든요. 이 세대 열람을 보면 이 땡땡으로 돼 있는데 아마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99년에 전입했는데 같은 세대원 중에 심시승을 가진 분이 94년에 점유했습니다. 누굴까? 네. 저는 소유자이면서 또 임차인인 이 형제의 어머니일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샀고 어머니하고 또 같은 형제가 거주하는 걸로 같지 않을까. 94년부터 점유했다면 이 아파트를 샀을 때부터이거든요. 94년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씨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점유한 심씨 그리고 소유자 이씨 형제가 아니고 어머니일 가능성을 무지 높게 봅니다. 근데 이건 좀 추정이죠. 어디까지나 경험에 의한 추정인데 저는 이러한 사실을 현장 가면 금방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걸 임대를 줬다라는 거는 좀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죠. 상식과 법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을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겠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짜라는 걸 입증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입증한다면 낙찰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다. 형이거나 동생이다. 또는 심씨가 어머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증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 임차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나는 8천만 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돈을 지불했고 그리고 계약서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를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입증이 실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두 개보다 더 좋은 거는 현대캐피탈에서 무상각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현재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은 채권자 현대캐피탈을 설득해서 실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내용을 받았다, 무상각서를 받았다거나 동일 세대원이었다 또는 임차인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언급만 있다고 해도 이 물건을 낙찰받고 인도명령이 신청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은 무지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대항력 임차인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정리를 하고요. 그 유치권은 어떻게 되나? 네. 자, 유치권은 이거는 뭐 공사를 했다가 아니고요. 집을 뭐 개조했거나 보수했거나
인테리어 한 것 정도인데 사실 인테리어는 유치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치권은 그 유치권을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현황 조사서에 보면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요. 유치권을 언제 주장했냐면 경매가 진행된 한참 있다가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치권도 실제 뭐 공사를 했을 수 있겠죠. 2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집을 일부 보수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임차인 이 씨는 어쩌면 실제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수리한 거니까 유치권은 성립하기가 무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다 해결될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대출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낙찰자가 신용이 좋다면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금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마련해야 되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물건은 두 개의 문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투자하러 가기에는 좀 다소 멀죠. 그 지방 뭐 경상도나 전라도 쪽 계신 분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또 뒤처리를 하고 하는 거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차트를 보는데요. 차트에서는 이 아파트의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중대형이죠. 조금 작은 거는 거래가 좀 있는 편인데 가격이 대체로 최근 들어서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쪽은 아닙니다. 워낙 저렴한 그런 쪽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거래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래가 있는지를 보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2020년 거래였고 2019년 거래였고 2018년에 한 건인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105.78 한 건 거래가 있었고 2017년에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때 1억 8천 9천인데 2017년이면 아파트 가격이 창원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전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봐서 거래가 무지 힘들다. 그리고 가격이 아직 회복되기 전이니까 저는 한 시세를 한 1억 6천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또는 그 이하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뭐 한 1억 한 4천까지 이렇게 좀 낮게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세를 보수적으로 1억 4천으로 본다 해도 어쨌든 지금 최저가는 저렴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 그러면 이건 입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유치권도 물어줘야 된다면 입찰하면 저는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제가 특별한 문제 없이 다 해결된다라는 전제. 물론 조금의 비용을 주고 돈을 주고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으로 갈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인도명령으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 또는 시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입찰가를 아주 낮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경남 창원에 외형상 대항력이 있으나 가짜로 보이는 위장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